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 담당 전규환입니다. 네. 많이 지치시죠? 많이 기다리셨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춥고 눈도 오고 해가지고 힘드셨을 텐데 지금까지 계속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스피디하게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드렸던 참고 자료를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그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많이 와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학생들이 이제 차츰차츰 많이 오는 것 같네요. 적합한 선생님 찾아서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 되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풍문고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풍문고를 정말 해마다 해왔었고 풍문고가 너무 좋은 학교로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정말 바른 학생들이에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너무 바른 학생들, 좋은 학생들이고 풍문고는 어쨌든 좋은 학교입니다. 저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혹시 잘 보이시나요? 저만 좀 흐리게 보이나요? 제 네, 그냥 해볼게요. 교재 보시면 되니까. 제 설명에는요, 풍문고 통합과학 안내해드리고, 기출문제 분석을 해드리고요, 어떻게 해야 좋은 점수를 받는지, 그리고 제 강좌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교재가 다 바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기조가 유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제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문고 통합과학은 기존에는 천재 교과서를 썼었어요. 천재를 썼었는데 지금은 이번에 미래인으로 바뀌었고요. 통합과학이 원래 책이 한 권이었는데 이번에 두 권으로 나뉘어서 원, 투 이렇게 되거든요. 단원이 거의 비슷해요. 주요 단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1단원의 과학의 기초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거는 그냥 기본이 되는 것들이라서 학생들이 그냥 무난하게 갈 것 같고요. 중학교 내용이랑 많이 연결돼 있어요. 중학과학을 잘했던 학생들은 통합과학이 너무 수월하게 잘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암기, 응용력을 요구하는 게 훨씬 많을 거라 가지고 학생들이 여기서 좀 갈릴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암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풍문고가 또 공학이잖아요. 남학생들 저는 남학생이라서 그렇고 여학생이라서 그렇고 막 그런 걸 좀 구분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좀 더 꼼꼼하게 잘 잡더라고요. 그래서 암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통합형, 융합형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인데 요거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내년보다 후내년에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는 통합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융합형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유는 수능으로 통합과학이 선택이 되면 그때 학생들 지금 고1들이 수능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서 과목별로 융합이 많이 될 건데 지금 상태로는 크게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올해는 작년과 같은 기조가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고난이도 문제 그리고 또 실수유발 문제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암기, 교과서 내용 암기가 너무 중요하다. 너무 당연한 말 같겠지만 과목마다 교과서가 진짜 중요한 과목이 있어요.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화생지 쭉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물리는요 풍문고가 22년, 21년, 22년에 비해서 23년, 24년이 되게 쉬워졌어요.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좀 무난하고요. 화학은 진짜 꼼꼼하게 암기를 해야 되고 하지만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은 조금씩 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고 원래도 비슷하거나 살짝 내려가거나 그럴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정의, 응용 문제 여기도 암기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지구과학은 늘 교과서가 필수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제가 교과서를 딱히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데 지구과학만큼은 교과서가 필수예요. 요거는 기존 교과서 왼쪽 게 천재 교과서고요. 이게 새롭게 되는 건데요. 요거는 1단원이 들어갔다. 되게 기초적인 거다. 그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량 중학생들이 조금 아직 역량이 좀 부족한 상태로 고등학교 와서 뭐 단위며 측량이며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넣었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표 보시면 너무 안 보인다, 그죠? 너무 안 보이는데요? 이게 뭔가 너무 안 보이는데요? 음, 혹시 그 어머니 혹시 보이세요? 화면 안 보이시죠? 죄송해요. 제가 잠깐 좀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범위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 22년도 보시면 그 23년도부터 관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갔고요. 22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X 이렇게 뺐거든요. 이때는 없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 범위는 이랬다. 사실은 이 범위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 교과서 다 바뀌고 하니까. 1학기 중간고사 문항 분석을 하자면 22년부터 24년까지 물화생지 제가 파트별로 한번 나눠볼게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난이도가 갈수록 쉬워지고 있어요. 되게 쉬워졌어요. 개념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물리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어렵다 생각을 하는데 점점 쉬워지고 있는데 아마 올해는 난이도가 조금 반등할 것 같습니다. 22년도 보시면 이렇죠. 23년도, 24년도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개념 문제예요. 22년도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되는데 21년도 문제는 제가 씻지는 않았는데 그건 더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습니다. 22, 23, 24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쉬워지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료는 1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 언급을 하진 않을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리고 학생들이 이거 받으시면 단원별로 기출문제니까 풀어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화학은 또 쉬워지고 있어요. 너무 쉬워지고 있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화학이 너무 무난하게 돼버렸어요. 22년만 하더라도 보시면 설명의 자료는 18페이지인데요. 난이도를 떠나서요. 이제 글이 많으면 학생들 시간 소요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쉽게 됐죠. 너무 23년도도 그렇고요. 24년도도 그렇고요. 너무 쉽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서술형인에 불구하고 이게 18조 건서 골라 쓰시오. 이게 3점이었거든요. 난이도가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을 볼게요. 생명과학은 그래도 24년도에 조금 높아졌다. 이게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다 이유는 있어요. 사실은 22년도, 24년도 이게 시간이 꽤 걸리는 문제고요. 그리고 23년도, 24년도 요거도 좀 어렵죠. 그리고 제가 넣어놓은 교재 그 문제를 보시면요. 생명과학이 보기가 가나다라 4개씩 있어요. 선지가. 다른 것들은 3개씩 있는 게 더 많거든요. 생명과학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좀 까다로웠다. 그리고 요거는 유지되거나 아니면 살짝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지구과학은 22 많이 어렵고요. 21년도 되게 어렵어요. 그러니까 23, 24 이렇게 되는데 요건 1학기 중간고사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사실은 풍문고 지구과학은요. 2학기 중간고사에 가면 이게 지원 수준이 나와요. 지원 수준이 나오는데 그게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들이 그게 원래 교과서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넣어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확실한 거는 지구과학이 예전엔 더 어려웠다. 선생님들은 보통 기조를 유지하시기 때문에 올해도 지원 수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아니에요. 2학기 중간고사 가야 되는데 22년, 23년 뭐 이렇게 나왔다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1, 22, 21년도 요거는 없어요. 21년도 건 없고요. 22, 23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이크 잠깐 끄고 갈게요. 그 24년도 보시면 3, 4 좀 비슷하죠. 요거를 알고 보시면 되게 잘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21, 22, 23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도 이제 잘 보이실 거예요. 잘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24년도 게 그러면 다시 21년도 거랑 같은데 비슷한데 하겠지만 선지를 잘 보시면요. 자전주기 편편도라는 이 용어가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앞에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하시고 보시면 어느 정도 패턴이나 그런 방향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느냐? 파트별로요. 물화생지를 보시면 물리는 부교재 중심이고요. 당연히 필기한 거 암기. 사실은 물리가 암기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풍문고 문제들을 보시면 계산 문제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암기, 개념 이해 그런 문제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푸는 연습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 까다롭긴 하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변수가 좀 있겠지만 그건 그때그때 학생들과 매일 소통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주셨는지 제가 확인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화학도 좀 무난하기는 하지만 반복적인 암기, 요거도 말 하나하나 적혀 있는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생명과학은요, 특히나 여기는 필기를 잘 하셔야 되고요. 연습 문제를 줘요, 선생님께서. 해마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이 나오는 게 몇 개 있어요. 물론 선지가 살짝 바뀌긴 하겠지만.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주시는 그 연습 문제를 꼭 풀어야 된다. 지구과학은 지엽적인 개념, 용어 암기인데요. 요거는 교과서까지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지구과학은 해마다 교과서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었어요. 22년까지는 그게 되게 심했었고요. 23년, 24년도 당연히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 전에는 더 심했다. 교과서를 필수로 봐야 된다. 자, 제 강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저는 통합과학 제 수업 아이덴티티 통합과학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궁금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쩌라고 하실 수도 있고 하는데 아이덴티티라는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이게 라틴어 어원이에요. 이게 본질, 실제라는 말과 반복이라는 말의 합한 그 말이 아이덴티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되게 유레카를 외쳤어요. 너무 좋은 말이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정체성은 실제와 반복을 하게 되면 그게 내가 되는구나. 이거 아이들에게 접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개념 교재는 에센셜 교재라 그래서 품는 거를 저는 정말 해마다 해왔었고 그래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은 반드시 이건 해야 되고 요거는 좀 안 해도 되고 그런 것들 물론 거의 다 해야 되긴 하겠지만 선생님이 교과서 외적인 것들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의 본질 그 본질만 부교재까지 다 넣은 그 본질 개념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반복인데요. 아까 정체성이라는 거는 본질과 반복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반복인데 오목달 과제예요.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과제를 60문제를 줬어요. 그럼 학생들이 과제를 언제 하냐면 오는 날 아니 오면서 버스 안에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안 하기도 하거든요. 몰아서 해버려요. 근데 학생들에게 매일매일 습관을 시켜주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0문제를 줄 때 그냥 60문제를 던져주는 게 아니고 데이 1, 데이 2 이렇게 해서 60문제를 10문제씩 나눠서 줘요. 그래서 오늘 목표를 달성을 해라. 그럼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저한테 보내요. 그럼 제가 채점을 해요. 학생들에게 보내고요. 어머님께 같이 보내요. 매일매일.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채점을 제가 다 합니다. 이걸 조교를 안 시켜요. 너무 번거롭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두 명만 하면 되는데 이게 수십 명 가르치면 계속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제가 채점을 해 학생이 뭘 틀리는지 뭐를 못하는지 알게 돼요. 선생님들이 보통 카톡으로 질문해라, 줌 질문해라, 언제든 된다라고 하지만 학생들이 줌 질문 안 해요. 제가 선제적으로 줌을 먼저 신청을 합니다. 맨 뒤에 보시면 사진 이런 것도 있는데요. 카톡으로 제가 너 오늘 줌 하자. 안 되겠다. 몇 시 되니?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저는 이 물리가 부족해. 오늘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시간 소요가 많이 되지만 하나하나 제가 찾아가서 한다. 제가 직접 오답 확인한다라는 거랑 그리고 학생들 차등 과제라는 게 뭔 말이냐면 60문제를 주면요. 하루에 10문제 푸는데 진짜 금방 잘 푼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억성 학생들은 60문제가 너무 많다. 이걸 다 못 푼 학생들도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동일한 문제량을 주게 되면 학생들의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10문제씩을 주고요. 10문제씩을 주고 이게 10문제씩 하는 거거든요. 10문제씩 오목달을 저한테 보내면 제가 채점을 해서 학생에게도 보내고 어머님께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만약에 잘했다. 일주일 평균을 내봤더니 평균이 8점 이상이 된다. 평균이 물론 617 다 푼다는 가정 하에서 평균이 8점 이상이 된다 그러면 15문제씩 나가요. 9점 이상이 된다. 너무 잘하는 학생이죠. 그런 학생한테 10문제씩만 주면 부족해요. 그 학생은 20문제씩을 줘요. 그럼 20문제씩을 하고 다음 주에도 9점 이상이다 하면 계속 20문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학생들에 따라 딱딱 맞춤으로 제가 맞게 관리를 한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미흡한 파트 분석과 맞춤형 시험답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재가 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는 항상 제공이 되는 그 교재는 아니고요. 골든크로스 교재라고 해서 학생들의 과제를 저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과제 중에서 틀린 것들만 제가 또 모으거든요. 그럼 틀린 것들만 문제를 닫아서 모아요. 시험 임박했을 때 틀린 문제들만 학생마다 교재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틀렸지만 시험 때 됐을 때 애들이 다시 골든크로스로 상승한다. 틀린 거 절대 안 틀리게. 그래서 틀린 오답들만 모아놓은 문제들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주게 됩니다. 교재는 크게 3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학습 참여 유도와 동기부여인데요. 요거는 우리 학생들이 좀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까? 시험에 임박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까먹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요것들은요, 제가 1분 개념을 해가지고 시험이 한 뭐 2주쯤 되면 학생들한테 톡을 막 보내요. 이거 봐라. 잠깐씩 봐라. 걸어가면서 애들이 잠깐 30초라도 보게 되면 상기가 되거든요. 그냥 매일매일 1분 개념을 보여줍니다. 학생들이 보면서 제발 부탁인데 요것만 하지 마라 하거든요. 톡으로 딱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보지도 않고 닫는 거예요. 요것만 하지 말고 한 번만 열어봐라. 그리고 학생들이 요거 보이시나요? 팝 퀴즈라고 해서 제가 시험 임박하면 또 한 번씩 해요. 학생들에게 동시에 시작 막 문제하고 다 보내거든요. 그러면 선착순 점수, 그 문제 점수, 뭐 예를 들어 10문제다. 그럼 1점. 그 선착순 점수 뭐 제일 빨리 하면 5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제일 높은 애들한테 음료 기프티콘도 주고 합니다. 사실 음료 별것도 아닌데 학생들이 목숨 걸고 해요. 너무 재밌나 봐요. 근데 그 긴장감을 유발하면서 빠른 시간에 신속하게 막 최선을 다해서 푸는 게 그게 짧지만 애들에게 실전 감각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년 했어요. 그 중간, 기말, 중간임 다 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도 할 계획이고요. 제 수업은 6회 플러스 1회고요. 직보 1회고요. 금요일, 토요일 같이 개강하는 게 아니고 두 개 다른 반이에요. 토요일 반도 있고요. 금요일 반도 있어요. 통문고는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평일, 월, 수, 목은 절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반을 신설을 했어요. 토요일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반이고요. 그래서 금토로 두 개가 다른 반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요거는 어머님들 잘 아시겠지만 현행 내신이 9등급이잖아요. 현행 내신이 9등급이고 지금 입학하게 될 우리 학생들이 5등급으로 바뀌는데 제가 여기에서 잠깐 좀 성적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거는 우리 예전 재원생이에요. 풍문고 재원생이에요. 이때는 학생이 많진 않았어요. 255명 정도. 255명인데 이 학생은 전교 1등이죠. 보시면 점수가 너무 멋지죠. 100점 98점이에요. 그래서 전교 1등이었어요. 근데 255명이니까 4% 하면 10.2명, 10등까지가 1등급이에요. 밑에 학생도 볼까요? 이 학생 전교 2등이네요. 293명이 전교생일 때 전교 2등을 했고요. 4%까지니까 11.72명, 그 11등까지가 전교 1등급이에요. 요거도 326명이 전교생일 때 1등급이면 13명까지거든요. 해마다 좀 다르죠. 다른데요. 뭐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도 뭐 많을 것 같은데 요거는 사실은 등급이요. 제일 좋은 점수는 턱걸이한 점수가 최고지 않을까요? 수능도 100점으로 1등급 받는 것도 좋지만 90점 1등급이 가장 짜릿하지 않을까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255명이 전교생일 때거든요. 4% 하면 10.2명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딱 10등 했어요. 최고 점수입니다. 여기 가장 좋은 등급이죠. 근데 제가 반면에 최악의 점수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학생 보세요. 323명이에요. 안타깝지만 작년입니다. 323명인데 여기에서 1등급 하면 12.92명, 12명이거든요. 이 학생 13등 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 학생도 너무 잘한 학생이에요. 94.4, 94.9. 너무 잘한 학생이잖아요. 너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물론 1학기 때는 이 학생 1등급 나왔어요. 근데 2학기 때 안타깝게 13등으로 2등급이 나왔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등급제가 바뀌면 원래부터 어떻게 되느냐? 5등급이잖아요. 그러면 4%까지가 1등급이었는데 이제 10%까지가 1등급이 돼요. 그럼 아까 안타까웠던 그런 학생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전교 13등으로 2등급이었는데 이제 이런 학생들은 1등급이 되는 거죠. 맞죠? 누적으로 보면 10%.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2등급이 되잖아요. 1등급을 못 받잖아요. 1등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1등급 못 받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2등급이라는 게요. 그 9등급제에서 4등급에 좀 걸쳐지게 돼요. 그래서 등급을 1등급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2등급인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여기 모인 학생들 적어도 우리 저와 함께 공부한 학생들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거거든요. 1등급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 내신이라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그냥 1등급을 잘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보느냐 싸움이거든요. 실수 안 하느냐 싸움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이 아이덴티티라는 이 단어를 딱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때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야지라고 지도를 안 했거든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최고로 좋은 성적을 받도록 내가 해야지. 왜냐하면 제 시스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하나 채점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긴 하지만 제가 많은 학생을 가르치기보다 그래도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좀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덕분에 풍문고 학생들 좀 많이 와줬는데, 풍문고도 결과도 너무 좋았었고요. 많이 와줬는데, 저는 그래요. 꾸준한 반복 훈련이 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풍문고에 딱 맞는 최적화된 개념이 너무 필요하다. 근데 둘 다가 맞춰진다면 이 학생은 반드시 1등급, 뭐 1등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역량이 다 다르니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 아이덴티티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다. 저는 그렇게 해왔고 풍문고에 대해서도 정말 자부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빠른 시간에 쑥 이렇게 왔는데 혹시 과학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이제 멘토링을 할 거예요. 우리 풍문고 졸업생 와가지고 같이 멘토링을 할 건데 그때 과학도 같이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통합과학 여기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잠시 후에 우리 멘토링하는 선배랑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